안녕하세요. 주루탭의 줄리입니다. 네, 요즘 한창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중일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 겨울방학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방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학업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이 또 어떻게 실천으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저의 영상에서 공부는 아이들의 정말 그 놀고 싶은 본성을 컨트롤하고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막 스스로 잘하게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부가 매일의 루틴처럼 이 습관이 되는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며칠이 지나서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셔서 더 매력적인 정승익 선생님의 책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을 알고 제가 사서 읽게 됐는데요. 안에 내용을 이제 봤더니 제가 지난 저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공부 습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교육에 대한 저의 어떤 가치관 또 그런 생각들이 참 공감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승희 선생님의 신간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관리를 하든 아니면 학원이나 과외 이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관리를 하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 들여가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우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내 아이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나중에 좋은 직업도 갖게 될 거고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덜 고생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공부를 또 열심히 시키고 계실 텐데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우선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렇게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인서울 명문대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또 시키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 명문대,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서성, 한중, 경외시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 10개 입학생 정원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 수치가 전체에서 7%라고 해요. 그런데 해마다 뭐 재수생, 삼수생들과 함께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전체 지금 재학생 수험생의 한 5% 안에는 들어가야 인서울 명문대 그 주요 10개 대학 안에 입학이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근데 지금 내 아이를 비롯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아이나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다 보면 정말 뭐 아이가 열심히 달리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 엄마라도 정말 그 교육 정보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숫자로는 분명히 93%의 아이들은 인서울 명문대에 합격을 하지 못할 텐데 우리 주위를 보면 거의 93%의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서울 명문대 합격을 목적으로 두면서 남들 가는 학원, 뭐 남들 하는 과외 이런 수업을 비슷비슷하게 받고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 안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 안에 합격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고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으로 명문대 합격을 노리려는 전략이라면 우리 집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한마디로 그 사교육 지출이 상위 7%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명문대 합격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뭐 남들 보내는 학원이나 과외에 비슷비슷하게 투자하고 돈을 쓰면서 내 아이는 전체 7% 이내에 들기를 바라는 거 그거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고 우리 부모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남들처럼 학원이나 과외를 쫓지 않아도 명문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명문대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간간히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입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사교육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공부하는 주체인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공부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라면
사교육이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겠죠. 반대로 부모나 선생님이 억지로 떠먹이는 그런 공부는 해봐야 아이 스스로가 공부에 큰 의지가 없다면 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고 해도 그 결과,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 교육에 있어서 이 예체능을 제외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사교육에 좀 의존하시는 엄마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자니 이 주위를 봤을 때 정말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은 다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한데 내 아이만 안 보내자니 좀 뭔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좀 대세에 묻어가는 그런 이유로 사교육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 사교육 실태를 조사해보면 초등학교에서 상위권일수록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더 찾게 되고 또 가면 갈수록 학원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또 뭐 학원이나 이런 걸 엄마가 강제적으로 푸시를 했을 때 아이가 마음으로는 싫겠지만 이걸 또 참고 따라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학원도 많이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그 성적이 상위권으로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상위권 자리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하고 두각을 보였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의외로 초등학교 때는 한 중위권 정도 했던 아이인데 중고등학교 때 점점 이렇게 성적이 향상하는 그런 변동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이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부를 진짜 잘한 아이들은 혼자 공부하거나 이 사교육을 정말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정도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요. 하위권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중고등 이후에 공부를 진짜 잘한 아이들은 혼자 공부하는 그 힘이 길러져 있다라는 얘긴데, 아직 예선전 같은 그 초등 기간 때 공부 말고 정말 본선 같은 중고등 이후의 공부를 아이들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서부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공부를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또 주도해보는 이런 공부 습관을 계속 연습하는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나 그 공부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공부 계획도 짜보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렇게 집에서 해보는 그런 모습들은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삐걱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따라주지도 않고 공부에 막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 상황은 정말 어느 가정이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과정을 못 견디시고 정말 이렇게 맨날 아이랑 싸우느니 차라리 학원에 보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내 아이가 집에서 공부에 집중도 잘 못하고 또 공부 습관이 지금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아이가 학원에 가면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을 뿐이지 아직 그 공부의 어떤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라면 학원에 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에 막 집중을 한다거나 공부를 막 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클 거예요. 결국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이렇게 몇 년째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생긴 그 공부의 구멍이 크게 와닿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그 사교육에 들인 시간과 돈의 그 결과가 중위권,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또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집에서도 혼자서 공부를 스스로 잘할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을 보냈을 때도 실제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집에서도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하는 이런 힘이 없는 아이라면 사실 학원에 보냈을 때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또 요즘은 유명 학원에서도 자체 그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만 좀 받으려는 그런 또 현상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이 하위권 학생들은 잘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준다 해도 뭔가 똑같은 그 돈을 내고 배우는 고객의 입장인데 뭔가 좀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좀 그런 입장, 좀 뭔가 주눅드는 그런 입장에서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학원 입장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그 공부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도 수업 내용만 또 잘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계속 그 상위권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아이들이 학원의 어떤 그런 홍보 효과로는 또 훨씬 좋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이런 냉정한 현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학원에 길들여지고 또 과외 선생님에게 의존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과 힘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그런 공부법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공부 습관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경험과 시간을 계속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 초등 기간 동안은 공부를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가 뭔지, 또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이런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갔을 때 진짜 이거는 나 혼자서 좀 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 딱 필요에 의해서 사교육을 우리 부모님께서 진짜 서포트 해주시는 거.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교육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고 또 사교육의 올바른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후에 우리 엄마들 나이가 평균적으로 한 50세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로 하고 꼭 써야 하는 그런 돈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노후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시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운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앞으로 이 다가올 10년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흘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더라고요. 그럼 저도 벌써 이제 50이 지나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앞에 인생 50보다는 뒤에 인생 50이 뭔가 힘듦이나 삶의 무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건강적으로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고, 이 돈의 어떤 씀씀이에 있어서도 뭐 아이가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 하면 우리가 또 그런 유학 서포트도 해줘야 될 거고, 또 아이가 더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우리가 또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또 더 많은 지출들이 아마 이렇게 인생에서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쪼들려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도 결국 더 큰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쏟고 있는 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조금 더 현명하고 보다 냉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50, 60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물론이지만 아이들에게도 결국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직 젊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좀 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